안녕하세요. 똘스의 뇌피셜. 오늘 누구나 집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. 뉴스에서 크게 가시화가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똘스가 들고 왔습니다. 자, 미단시티 어디 있는 거예요? 영종도에 미단시티라는 단지가 준공이 되었어요. 준공한 지 1년이 지났고, 그런데 입주자들이 이 미단시티 앞에 텐트를 쫙 치고 이 추운 날씨에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예.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따져보려고요. 일단 정치권 희생된 임대주택이라는 타이틀이 있고요. 준공이 돼서 1년이 지났지만 입주자들은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. 왜 입주를 못하고 있을까요? 일단은 시공사가 동원건설인데, 동원건설에서 유치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왜 유치권 행사를 시공사가 하게 되었을까요? 일단은 누구나 집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. 일단은 이재명 씨한테서 나온 대선 공약이었고, 인천시 송영길 씨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에요. 일단 타이틀은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를 하고 10년 뒤 최초 분양가로 취득 가능하게 한다. 뭐 8년 뒤, 10년 뒤 이런 취지로 인천 먼저 일단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. 경기 인천 지역에도 이제 1만 원 세대 이상 적용하기로 진행하기로 해서 국회 통과해가지고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죠. 자,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미단시티가 진행이 됐어요. 일단 과거 집권 여당의 정책 사업이었고, 청약통장 소득 재산 상관없이 집값의 10%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임대료를 쭉 내다가 일단 최초 공급가격으로 8년 뒤에 일단 분양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죠. 일단은 자금이 좀 이상했어요. 일단 특수목적 모기지론 대출 50%, 그리고 시행사 투자금이 10%밖에 안 됐어요. 이게 조금 위험했고, 개발 이익에 대한 재투자 부분이 또 10% 잡혀 있었고,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24%, 이거는 누구한테 채무를 물리는 거예요? 임차인한테 물리게 되고, 그리고 그 이자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분양 가격의 일부분라든가 이렇게 해서 6% 정도를 임차인한테 물리는 구조였죠. 그래서 딱 보면 와, 이거 그냥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네,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구조를 따져본다면 시행사가 10%도 안 되는 금액을 넣고 이 시행을 하는데 무너지게 되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. 근데 이걸 따져보지를 않은 거죠. 자, 게다가 뭐 관계가 복잡하긴 한데 뭐 설명을 다 드리기 어렵겠지만, 왠지 주변 지인들, 자기 인척, 자기 친한 사람들 위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 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짜놨다는 거예요. 이런 관계를 체크를 하고 했었다면 이 사업에 신뢰를 가지고 임차인으로 들어가고 자기 재산을 던지는 일은 없었겠죠.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캔캔한 구석이 좀 많은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들은 왜 입주를 못하게 되고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느냐? 일단은 시행사가 부도가 났어요. 뭐 시행사 뭐 이름도 없는 회사고 성형길 씨랑 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좀 있는 것 같고, 근데 고의부도도 좀 의심이 되죠. 왜냐면 시행사의 투자자금이 얼마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. 그러다 보니 시공사는 시행사한테 시공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네 순수한 돈으로 지어버린 셈이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는 이 아파트는 우리가 잔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거다라고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거고, 그게 1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입주 예정자분들은 뭐 기존의 집을 팔고 기존의 전세금을 뺐잖아요. 그러다 보니 입주는 못하고 집은 없고, 그래서 그 돈으로 이 부도난 시행사를 샀어요. 본인들이 시행사 지위 취득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부도난 시행사를 인수를 해서 이 자금 관계를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고 다시 내 재산이 되겠다는 순수한 생각이었겠죠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행사를 취득을 했는데 이 조합이 시행사를 취득해 보니까 추가 채무가 발견됐는데 이 추가 채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빚까지 추가 채무까지 떠안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시공사의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조합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이거를 국회와 지자체, 그다음에 허그, 대한주택공사, 뭐 LH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, 유관기관에서는 아니 이걸 우리가 이걸 왜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러다 보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단에도 6개 단지, 그 다음에 뭐 인천 지역, 거만, 뭐 또 광주, 또 김포 이런 데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사업이 다 좌초가 된 상황이에요.
자, 여기서 우리는 이게 정치인 개인과 정당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걸 투자한 사람의 책임인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. 물론 송영기 씨가 징역 9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. 이게 이 사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다른 사건은 이제 구형이 된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오늘의 결론이죠. 포퓰리즘 정책. 뭔가 누가 들어도 이건 이상하다. 이거는 너무 혜택이 많고 이상하다 하는 것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이것에 청약을 하고 이것에 투자하기 전에 이 구조 있잖아요. 아, 시행사는 어떤 시행사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.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현재 이 기획된 의도로 봤을 때는 뭐 의도는 순수할 수 있죠.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 맞지 않는 구도잖아요. 아니 뭐 10%만 내고 임대료 내고 살았다가 집값이 오르면 최초 분양가로 분양가 해주겠다. 이거 너무 좋잖아요. 너무 좋던 건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자본주의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 이 시행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거죠.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시행을 누가 합니까? 자본주의에서. 그죠?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 물론 그 텐트 치고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게 전 재산이잖아요. 그거를 시행사까지 인수를 했으니 자기 자본으로 지금 다들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내앉았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?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민주당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당적 차원에서 이분들 꼭 구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. 구제 길이 없다. 나는 모르겠다.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포퓰리즘 정책들 너무 포퓰리즘 정책에 휩싸이거나 매몰돼서 공짜 좋아하고 좀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거 늘 잊지 마시고 경각하시고 무조건 싸고 좋은 건 없다는 거를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올바른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똘스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 자,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.